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71분 동안 회동을 했죠.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들 사이에 만난 그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찬 회동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이 몇 가지 무슨 합의 사항 같은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 간에 어떤 그 신경전만 벌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에 협조를 하겠다, 예산 편성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전에는 국가 안보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하다는 식으로 일종의 목리를 놨는데, 어제 만찬 회동에서는 이 집무실 이전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윤석열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자, 이 정도 이야기가 어제 나온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나머지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끼워넣기 사면, 이런 이야기도 어제는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 문제가 있었죠. 알박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임기제 기관장에 대해서 막 무차별 인사를 해서 알박기를 하는 그 알박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철이 그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장제원 당선 비서실장이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얼버무렸습니다. 얼버무려가 끝났죠. 끝났는데, 어제 이 회동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당선인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 근무를 할 때, 자천이 돼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3번 근무를 했는데, 그때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양쪽을 설득을 해서 어제 성사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자리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는 가시밭길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 회동 사실을 보도한 조간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모든 신문이 일면 톱인데, 윤석열 용산 이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꼭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은 예산에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5월 10일 취임 이전에 다 마무리하고 싶다. 5월 10일 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여기는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하겠다. 자, 이것이 논란이 계속됐는데, 어제는 유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은 이번에는 정말 꼭 집무실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전에는 그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안보 위기를 막 들어가면서 언제부터 안보를 그렇게 걱정을 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국방부 청사를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그전에는 무리하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국무회의에 예비비 이전하는데 드는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자, 어제는 뭔가 두 사람을 만났으니 뭔가 하나는 이렇게 던져줘야 되겠죠. 그 차원에서 예산을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MB 논의는 사면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그 정부 조직 개편, 여가부 폐지 같은 지금 대체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없었다. 자, 그래서 한글보 보시면 역대 가장 늦게 만난 윤석열, 문재인 2시간 51분, 가장 긴 회동, 가장 늦게 만났지만 가장 긴 회동을 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일단 임의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안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별 알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는데 왜 배석을 했느냐? 두 사람의 어색한 관계를 감안해서 감초 역할을 맡겼다. 윤석열, 문재인 어색한 관계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에게 정권 수호를 거의 맡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해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하고 검찰총장으로 또 기용을 해서 정권을 사수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밀한 지침을 내렸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윤석열이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하다가 결국 대통령 당선인이 돼서 만났는데 두 사람 상당히 어색하겠죠. 어색하니 이 두 명의 비서실장을 배석을 시켜서 감초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어제 170분 동안 만찬을 했어도 중요한 일들이었죠. 조국 사태 이런 데 대해서는 일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170분을 만나면서 두 사람이 독대를 안 했습니다. 독대. 170분 동안 비서실장 두 사람하고 같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은 잡지 않았다. 자, 어제로 끝입니다. 자, 독대를 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에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171분 동안 하고 독대를 안 했다. 보통은 이 독대를 다 하죠. 그 전에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을 때 다 독대를 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면은 같이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다가도 두 사람이 따로 독대를 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긴밀한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누겠죠. 정권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겉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독대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정권을 인수인계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정권에 대해서 뭐든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독대 자리인데 어제 독대 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다 비서실장 같이 있는 데서 밥 먹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일반적인 덕담만 했다.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애써서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부터 윤석열, 문재인 사이에는 가시밭길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집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불법 개입, 이런 것도 다 있고 또 여러 가지 불거지지 않은 그런 사안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대선이 한창일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새로 쌓은 적폐 청산은 당연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문재인이 발끈해서 분노한다. 사과하라. 이렇게 또 다그치고 했던 그 일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정식 취임을 하면은 윤석열 본인의 의지도 그렇지만은 검찰이나 관계 수사 당국에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제 최후의 만찬 두 사람 윤석열, 문재인 거의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앞으로 대치 국면이 조성이 될 텐데 일단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 해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경향신문 보시면은 정권 이양기에 날 세운 검찰 새 정부 출범 후 본격 사정 예고. 사정 정국이 조성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압수수색 부당 내부 일감 몰아주기 관련입니다. 검찰이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됐었죠.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 이것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형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형 수사, 검찰 출신인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읽은 검찰이 선제적으로 각자 도생식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뒤에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 수사는 고발을 된 수사 그렇다 치고 문재인 권력 주변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죠.
대기업 수사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서울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가 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한국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발전자회사, 한전발전자회사 4곳, 그리고 뭐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이 산업부 산하공공기관 4곳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3년 만에 압수수색, 이게 고발을 한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급가속. 왜? 자, 그때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산업부, 그러니까 한전산하발전사사에 대한 사장들에 대해서 일제히 사표를 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블랙리스트죠. 환경부 산하단체가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산하단체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김은경 그때 환경부 장관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산업부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2019년에 그 자유한국당이 배궁규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차관을 고발을 했는데 3년 동안 사건을 뭉개다가 최근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발전자회사 사장들의 임기를 1년 4개월 내지 2년 2개월을 남겨두고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때 산업부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 환경부 사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론 내자 이래서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뭉개고 있었던 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자,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얼마나 그동안 철저하게 힘으로 막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사도 결국은 문재인을 옥죄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겠죠. 민주당이 당장 당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는 만큼 그 정도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자, 그런데 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종이신문에서는 잘 보도를 하지 않는다. 좀 민망한 사건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오면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안 하니 더 커지는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옷값 논란이 지금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납세자 인명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죠. 청와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옷값 같은 거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했는데 공개 안 하니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공개하라 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항소를 하면서 그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서 15년 내지 30년 동안 공개를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니 네티즌들이 김정숙 옷 지난 4년 몇 개월 동안 옷을 얼마나 새로 해서 입었는지 그것을 추적을 해서 한 170벌 정도가 된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엄청나다. 이런 것을 지금 막 추적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정숙 명품 의상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국가기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국가안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 이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김정숙 옷값이 국가기밀이냐. 자, 그리고 이 문 대통령 임기 종료가 되면은 그 임기 중에 샀던 국민 세금으로 샀던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반환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세금으로 명품을 마구 산다. 김정숙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명품을 마구 산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임기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김정숙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죠. 횡령혐의입니다. 횡령혐의, 국고 횡령혐의 고발을 했는데 이 네티즌들이 찾아낸 것을 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만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그 다음에 장신구는 한복 놀이개 51개, 목걸이 29개, 브로치 29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브로치 하나는 뭐 2억 원이 넘는 명품이다. 이런 또 주장이 제기됐고, 아니다. 2만 원짜리 이미테이션이다. 뭐 이런 공방까지 지금 막 일어나면서 국민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인터넷판에서, 아침 인터넷판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김정숙 여사 외유 논란이 일어난 노르웨이 순방 때 뭉크 소냐 왕비 미술관도 관람을 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기사 사진은 2019년 북유럽 순방 당시에 김정숙 씨가 스톡홀름 왕궁 스웨덴 왕궁의 실비아 왕비와 함께 마차를 타고 스톡홀름 시내를 이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실었는데, 이 3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칼럼이 이런 게 실렸죠. 남종호 칼럼니스트가 실었는데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왜 그렇게 김정숙 씨는 해외 출장 여행 외유를 하는데, 문재인 외유를 하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관광 명소만 그렇게 찾아다니냐는 게 핵심이었죠. 그때 이 노르웨이 출장 중이었는데 2019년 6월에 이틀뿐인 공식 일정 중에 하루를 이 풍광 좋은 베르겐에서 썼고, 그리고 지금 유람할 때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이 버킷리스트 기사에 대해서 적극 반응을 했죠.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다.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명예훼손의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 소송을 하면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정말 이것은 유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미공개 일정들이 막 지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때 김정숙 씨가 오슬로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행과 따로 떨어져서 단독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술관 방문 일정을 2개나 더 소화를 했습니다. 뭉크 미술관, 소냐 왕비의 미술 마구간을 방문을 했는데 아주 높은 평점을 받는 관광 명소죠. 오슬로에서는 K-팝 공연을 문재인과 같이 내외가 관람을 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청와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이희호 여사 별세를 추모하는 기간에 공연 관람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처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인근 헝가리에서는 그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해당 사고로 2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그 사건이 바로 이웃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효 여사 별세도 했고 해서 K-팝 공연 관람 안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당일에 문재인 부부가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국왕 일가와 함께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속인 거죠, 그냥. 그게 지금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역대 다른 영부인들의 해외 순방 주요 일정이었던 공관 직원 부인 격려, 한글 학교 관계자 면담, 현지 입양아 격려, 이런 행사는 전혀 갖지 않고 관광 명소만 다녔다는 거죠. 자, 더 충격적 놀라운 사실은 조선닷컴이 이렇게 청와대 공개 자료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김정숙 씨가 건국 이래 대통령 부인 가운데서 해외 순방을 가장 많이 다녔다.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전부 힘들고 해외여행 엄두도 못 내고 하는데, 이 시국에 해외 가장 많이 다닌 대통령 부인이다. 2년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데 김윤옥,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와 동일한 횟수, 외국에 나간 건 동일한 횟수고,
총 그러니까는 28번에 걸쳐서 45개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건국 이래 역대 영부인 가운데 횟수로는 김윤옥, 이명박 부인 김윤옥 여사와 공동 1위, 방문국 숫자 45나라,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독 1위. 자, 남편인 문재인은 4년 10개월간 30회 해외 순방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28번을 같이 갔죠. 3번을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3번은 당일치기 일본 출장 1번, 이틀짜리 중국 출장, 닷새 일정에 미국 워싱턴 DC 빨리 갔다 오는 거. 그 3번을 안 했는데 왜 28번이냐 하면은 3번 안 했으면 27번이어야 되죠. 30번을 갔으니까 문재인이. 자, 한 번은 김정숙 혼자 갔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 논란을 빚은 그 출장.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봉황 무늬가 그려지는 대통령 전용기를 버젓이 혼자서 타고 갔다 오는, 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도 지금 그 임기 말에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해외 그 순방이나 이 옷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생활을 하면서 최순실을 불러들이고 윤전추 행정관 뭐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막 그렇게 막 했을 때 본인들은 이 개인적인 일은 국고에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치약값까지 다 우리가 돈 내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옷을 국고로 170벌이나 뭐 사고 했다면은 이거에 과연 그런 그 공사 구분을 완벽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정말 명소만 쭉 찾아다니면서 버킷리스트를 채워줬어요.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국민 정치에 옳은 것인지,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퇴임할 때 뭐 부부가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온갖 그 보석으로 장식된 무궁화 대원장을 받는다. 이러니 국민 정치와는 전혀 동떨어지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